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만 보면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국내 증시와 우리나라 아파트, 즉 부동산의 괴리율이 발생하게 되면서 증시는 급락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에 있어서 증시의 유동성은 외국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봤을 때에는 우리 같은 국민들이 유동성을 만들면서 급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유럽에서도 증시에 유동성이 있어 경제가 나빠도 증시는 고점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미국조차 유동성이 과해서 증시는 항상 고점을 달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현 상황이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 증시에는 유동성이 붙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유동성이 붙어버리는 괴리율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 오게 되니 전 세계가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다른 나라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경기 침체가 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도 급등을 하였지만 이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거래량만 보아도 지난달에는 3,000건 정도, 그 전달에도 3,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활황일 때에는 15,000건씩 거래량이 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이 매물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유동성도 좋고 증시도 다 고점인데 안 팔리면 나중이라도 팔리겠지, 이러한 생각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 지금은 살아나지도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정부가 살려줄 텐데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 상승, 부동산이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있어서 정부가 부동산을 살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 어차피 부동산은 오를 텐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다 지켜주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의 경우에서도 미분양이 많아서 미분양을 팔려면 당연히 분양가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해도 분양가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심리로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고 있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전부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그래도 매물이 쌓이면서 조금은 가격이 떨어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맞이하는 것도 존재하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안 팔리면 뭐, 안 팔리면 말지 하면서 고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머물러 있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경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집값을 상승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말이죠.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는 와중에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심리가 전부 사라져 버리는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거래량도 없어지며 매도자도 빠르게 팔려고 안달이 나게 되어 급격한 속도로 부동산의 하락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을 받으면서 무리하면서까지 부동산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매수 심리는 꺾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방의 경우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죠. 오른 지역은 서울 일부 지역만 올랐고 급등을 했고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대외 경제 이러한 것을 보면 더욱더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면은 안 되겠다는 심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 더 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 지금 경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최근 380건 정도의 경매를 쏟아 나오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경매 수가 3,500건이 넘어가기도 있기도 합니다. 경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넘어가고 이렇게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추이로 보았을 경우 경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집값이 하락을 했을 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경매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지금 이러한 기로 속에 하방으로 조금씩 향해 가고 있는 중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 상가 같은 공실도 매우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그러면 상가가 들어서면서 상가 분양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상가 분양률도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도 공실률이 22% 정도 공실 통계가 나와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청담동 같은 경우도 16%,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무려 36%의 공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 가보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실률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또 내려가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공실이 생기는 이유가 임대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계속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서울의 이야기이니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세는 반값이 아니라 반의 반값이 정도 되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임대료 때문에 상가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계속 굼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인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상승이 계속 이루어졌던 우리나라를 보면 집값이 상당히 잘못되어 균형도 잃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너무 많이 높은 가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일 것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주택 같은 경우 서울만 보았을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올랐을까?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주택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집값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에 타격을 받고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올라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또 오르고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과열이 너무 많이 되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서 외국과 비교를 해도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과 상등한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외국과 비교를 하면 우리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격을 망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전세 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 갭투자가 될 것이고 이 갭투자는 특히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것을 또 정부에서는 피해를 보는 전세 사기를 당하는 세입자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러면서 전세가 갭 차이와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세가율을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집값도 지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언젠가에 있을 거품을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전세제도라는 것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아파트 가격이 거의 절반 이상 비싸게 형성이 되었고 이렇게 가치가 형성이 되어버리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함에 있어서 섣부르게 투자도 할 수 없으며 시선도 그렇고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저출산이라는 유동성을 외국 자본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을 지탱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막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 상황을 본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시는 외국인들 유동성이 많아 외국 자본이 빠지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자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도 우리나라의 자본은 언젠가 마르게 될 텐데 그러면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치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지금 전세가가 막고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은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집을 구매할 때, 집을 살 때 자금이 없다면 어차피 못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대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든다면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는 것보다 트럼프 취임을 오래 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는지 알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 있는지 안 높은지 이러한 것들 전부 보면서 매입 시기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지금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